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재산은 별로 없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생계비를 2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유일하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20일,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통장으로 정확하게 입금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대충 듣고 질문부터 하지 마시고요. 좀 자세히 들으시고 꼭 끝까지 들으셔서 꿀팁 내용과 그 안의 속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생활비를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악용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보는 의미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65세 이상이면서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경제활동을 했다면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나이가 65세를 넘었다면 기본적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건강상 큰 문제만 아니고 게으르지만 않다면 65세면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에 살고 있는 A씨는 만 65세가 넘었고 부부 가구이면서 현재 전 재산을 모두 합해서 9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양가족 기준도 해당이 안 되고요. 소득도 없고요. 국민연금으로 30만 원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과 알바 등 근로소득이 있어도 되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알바 등으로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100만 원, 150만 원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2025년 생계급여 재산요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확인해 두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재산요건은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는데요.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지역별로 이 정도의 재산은 재산이 1원도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기본 재산의 공제 순서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됩니다. 생계급여는 자녀 등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데요. 2025년에는 좀 더 완화되어서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시로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이해하셨나요? 먼저 2025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급여별 선전 기준이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면 각 급여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가구는 77만원, 2인 가구는 126만원, 3인 가구는 161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까지 최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 화면 한 번 더 봐주시고요. 먼저 첫째, A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부부 가구이고 전 재산이 9천만 원인데 서울 등 대도시는 9,900만 원까지는 재산이 1원도 없는 것으로 봐준다고 했으니까 A씨의 소득 인정액은 0원입니다. 부양가족 재산 기준도 해당이 안 되므로 일단은 생계급여 2인 가구 기준 12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A씨가 국민연금을 30만 원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100% 전액 적용되므로 생계비 126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 하면 생계비로 9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생활비로는 생계비 96만 원 국민연금에서 126만 원입니다. 물론 기초연금도 부부가구 55만 원 정도를 신청해서 받아도 됩니다만 생계급여에서 깎여서 받는 금액은
결국은 똑같으시고요. 생계급여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현재는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2027년에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일부 차감해 준다고 하니까 그건 2027년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런 경우는 알바 등 일자리가 있으면 가볍게라도 근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100만 원의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경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를 안 하는 경우 생계비로 96만 원을 받는데요. 근로를 해서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20만 원을 먼저 공제받으므로 80만 원이 되고요. 80만 원에 추가로 30%를 공제해 주므로 80만 원 마이너스 24만 원 하면 생계급여로 5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 같은 경우는 부부가구 생계급여가 126만 원인데 국민연금 30만 원과 근로소득 공제후 금액이 56만 원이므로 기초연금 55만 원을 신청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고요.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지 않고 생계급여로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씨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40만 원 플러스 국민연금 30만 원 플러스 근로소득 100만 원을 하면 최종 170만 원의 생활비가 생기므로 생계급여 126만 원 받는 것보다 국민연금 30만 원과 근로소득 100만 원이 있으면 생계급여 자격도 유지하고 다른 혜택들도 받을 수 있고요. 전체 생활비도 생계급여 126만 원보다 많은 170만 원을 받으므로 50만 원이나 더 많아지므로 유리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지 않지만 의미가 없으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 있는 경우는 소득 인정액 계산을 할 때는 91만 원만 적용되므로 생계급여 126만 원 마이너스 국민연금 30만 원 마이너스 근로소득 91만 원 하면 생계급여로 5만 원을 받으므로 근로소득은 150만 원이 있어도 생계급여 탈락하지 않으면서 생계급여 4만 원 플러스 국민연금 30만 원 플러스 근로소득 150만 원 하면 생활비가 최종 184만 원이 됩니다. 이때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므로 절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A씨의 2인 가구 생계급여는 126만 원이고요. 국민연금 30만 원만 받고 근로소득이 없으면 생계급여 96만 원 플러스 국민연금 30만 원 하면 생활비는 그대로 126만 원이 되고요. 국민연금 30만 원과 근로소득 100만 원이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40만 원과 국민연금 근로소득을 합하면 170만 원의 생활비가 생기고요. 국민연금 30만 원과 근로소득 150만 원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4만 원과 국민연금 근로소득을 합하면 최종 184만 원의 생활비가 생깁니다. 근로소득이 150만 원을 넘어가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니까 근로소득 15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와 함께 기초연금 신청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A씨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생활비를 생계급여 126만 원에서 184만 원까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다른 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유리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40만 원 신청이 가능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2026년부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되면 생계급여를 못 받는 손해도 있지만 그 외 혜택도 모두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생계급여 탈락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소득 신고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모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대략 3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60일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늦더라도 수급자가 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니까 금전적 손해는 보지 않으므로 늦게 통보를 받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